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DMC 센트럴자의 평면도 쉽게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DMC 센트럴자에는 증산 2구역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역과 스치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증산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주변 수색 증산 지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퇴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30층 총 14개 동, 세대수 1388세대 중 일반 분양 463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재개발 물량이라 기존 주민들 즉 조합원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어요. 조합원 물량이 유리한 것은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전망과 입지를 가진 동과 라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주비, 발코니 확장비 등등 부대 비용도 들지 않고 프리패스로 이 모든 것을 득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MC 센트럴자의 입지 환경은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센트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오른편으로는 한참 상승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제울 뉴타운이 위치해 있어요. 인근 1km, 2km 안에 뉴타운이 떡하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아파트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난지천 공원, 하늘공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상암동도 가깝죠. 좌우 1km 안에 뉴타운과 공원이 인접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들어서는 DMC 센트럴자의 입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3개의 철도 라인이 지나고 있는데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그리고 6호선입니다. 하나의 역이 허브 역할을 해서 다른 곳으로 그 가지를 뻗어나간다는 건 결국 거미줄 같은 살아있는 교통망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역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증산역도 500m 정도 안에 있어서 도보 가시권입니다. 수색역도 가까운 편이죠.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와 밀접해서 도보로도 이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디지털 센트럴자에는 지금도 입지가 좋지만 향후의 입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변이 알아서 떡상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형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는 총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큰 도로가 강물이 흐르듯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은 아니고요. 단지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도로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벌들이 꿀을 채집할 때 나갈 때는 한 방향, 들어올 때는 여러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 벌통에 꿀이 순식간에 모아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운이 한 방향으로 나가고 좋은 기운들이 여러 곳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운을 터주는 집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사이에 이러한 도로를 내면 모든 방면에서 아파트 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수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아파트는 막힌 공간입니다. 조망과 입지를 얘기해도 일단은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상의 다른 길을 여러 갈래 터주게 되면 바람길이 생기는 거죠. 막혀있는 공간이 트여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생선이나 고기 또는 소세지 요리할 때 칼집 내잖아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식재료의 열기가 골고루 들어가게 해서 맛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칼집 낸 생선과 그렇지 않은 생선 맛을 보시면 칼집 맛이 조미료는 전혀 아니지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아파트 동간 사이에 이런 길을 만들어낸다는 건 아파트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풍수적 요소입니다. 아파트도 사람이 사는지라 단지 건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생물에 가까운 구조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반으로 가르면 아래 3블록 쪽은 3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개 동을 배치했는데 대부분 탑상형 모양이죠. 이와 정반대편에 북쪽동 2블록은 L자 모양을 하고 있고 10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30층과는 극명한 대비가 되죠. 빛과 그림자처럼 확연한 층수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층짜리 동에 사는 2블록 사람들에게 조망권에 불리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아군이 아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오발이 명중이라는 말처럼 총을 쐈는데 아군의 뒤통수를 향해 쏜 겁니다. 같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의 조망을 불편하게 하는 거, 어찌됐든 단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아파트 건축이 비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방향을 틀어서 짓고 있죠. 사선 방향으로 틀어서 최대한 같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설계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L자 모형의 10층짜리 동 뒤에 탑상형 20층짜리 아파트 3개 동을 배치했네요. 앞뒤 구조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죠. 상대적으로 2블록 뒷동 20층에 사시는 분들 조망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1블록을 보셔도 20층짜리 3개 동을 배치했어요. 뿐만 아니라 맨 아래 측면에 독도처럼 위치하고 있는 4블록 동은 주상복합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DMC 센트럴자에는 한마디로 동해 배치를 중간도로라는 물길을 만들어서
사람의 흐름이 이 물길을 통해 각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효율적인 위치에 각동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낮은 층의 아파트를 이른바 연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변과 접해 있는 저층 아파트를 말하는데 층수를 다른 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배치해서 동간의 고밀도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대신 손해본 그 층수를 뒷동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20층짜리 탑상형 3개 동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름대로 동 배치가 건축적으로도 합리적이고 풍수적으로도 물길을 터주는 좋은 설계인 듯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3블록 앞부분에 그 땅에 존치라고 쓰여진 글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땅을 남겨놓았다는 말인데 토지 이용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이곳이 3종 일반으로 나옵니다. 3종 일반에는 1종 근린 생활이 들어올 수 있어요. 1종 근린 시설에는 커피숍, 목욕탕, 미용실, 슈퍼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상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느 정도의 층수를 가진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블럭 단지가 조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단지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겠죠. 단지 배치를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지 101호 2호 3호 라인 조망에 걸리는 것이 없죠. 독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102동은 2호 라인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1호 라인이 약간 조망적으로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 103동이 막고 있는 모습인 듯 하기도 합니다. 약간 애매해요. 103동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1에서 4라인 모두 각자의 방향에서 독립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동 3호 라인이 좋네요. 앞에 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4동에서 206동 앞이 30층 같은 아파트가 막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1호에서 2호 라인들이 조망권에 지장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소음 문제도 약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블럭은 대체로 괜찮은데 1호 라인이 조망에서 살짝 아쉽습니다. 302동은 3호, 4호 라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조망, 독채 같은 느낌도 들고요. 탑상형의 장점이 녹아 있습니다. 303동과 304동은 3, 4라인 역시 같은 이유로 좋아 보입니다. 4단지 401호, 2호, 4단지 401호, 2호 라인, 3호 라인이 방해받는 조망이 없고 1호 라인은 앞에 도로도 끼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어중간해 보입니다. 전체 배치가 밀도가 높지 않아서 좋습니다. 동간거리도 좋고요. 이 시국에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좋은 것처럼 아파트 동간거리도 떨어져 있어야 쾌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A 타입은 401동 3호 라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그리 많지 않네요. 5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4베이 구조입니다. 다용도실이 눈에 띄고요. 불편하다면 침실 2와 3 그리고 욕실 간의 동선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네요. 화장실 이용하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5B 타입 401동의 1, 2호 라인 물량이 많습니다. 평면도로 보면 탑상형 구성입니다. 두 개의 침실, 욕실 동선이 55A에 비해서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죠. A 타입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401동 1호 라인은 침실이 북쪽 방향이에요. 북향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대부분 꺼려들 하죠. 그러나 저라면 이런 곳에 청약합니다. 어차피 당첨이 중요한 거니까요. 5구B 타입 A 타입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아쉽습니다. 5구B와 D는 평면이 동일합니다. 탑상형이고요. 위치는 201동 3라인, 202동 23라인, 203동 23라인, D 타입은 204동 1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동, 202동, 203동은 1층에 약간의 물량만 남아있고 204동의 D 타입은 물량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침실이 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5구 C타입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204동의 2호 라인, 205동의 1, 2호 라인, 206동의 1, 2호 라인 3, 4층 저층에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동선이 약간 좁아서 불편해 보입니다. 74 타입 201동 1라인, 202동 1라인 11층까지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평면도는 3베이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침실 2가 약간 좁아 보인다는 점이에요. 주방 식당이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84A 타입 위치는 301동의 5, 6호 라인, 304동의 1, 2호 라인, 304동도 12층까지 물량이 있고요. 평면도는 판상형 3베이 구조입니다. 들어가는 현관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84A는 84C와 평면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301동 145 라인, 302동 5 라인, 303동 5 라인, 304동 5 라인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14층까지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4B 타입
101동 125 라인, 102동 235 라인, 103동 235 라인, 303동 345 라인, 304동 345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10층에서 11층까지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탑상형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안방의 발코니를 확장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침실 3이 약간 협소해 보이는데 발코니, 확장할 발코니가 없죠. 84 D타입 4베이 구조입니다. 위치는 302동의 125 라인, 303동의 125 라인, 10층, 11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평면도를 보시면 침실 3이 발코니가 없어 협소해 보이고 덩달아 거실도 작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84 E타입 301동 235 라인, 302동 345 라인, 5층까지밖에 물량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만큼 조합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거겠죠? 들여다보면 다 이구에 있습니다. 일단 거실이 휑할 만큼 커 보입니다. 안방 발코니 확장만 하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전면 3베이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DMC 센트럴자의 분양은 8월 13일 특공을 시작으로 8월 14일 일반 공급 1순위, 8월 18일 1순위 기타, 당첨자 발표는 26일 날 합니다. 동마다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동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아파트의 동맹 역할을 해서 원활한 혈류 공급을 해서 아파트의 안색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이건 아파트의 미래 가치와도 연결이 되죠. 자연 이 도로를 통해 물길, 바람길이 열려져서 풍수적으로 해를 입을 요소는 나가고 복을 받은 요소는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벌이 꿀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한 방향에서 나오고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블록, 앞에 존치되어 있는 땅이 3종 일반이라는 점이에요. 상업시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에 따라 3블록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평면 설계 무난합니다. 그러나 방이 북향으로 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당첨이 목적이라면 방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어원은 프랑스 말로 아파르트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궁전 안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지만 그 안에서도 고요한 쉼을 누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가치도 쉬는 동안에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그 아파트가 바로 여러분의 아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문의 문을 닫겠습니다.